근데 참 국민의힘의 이 단일화라는 꽃이 피어야 되는데 참 피기가 어렵네요. 아니 꽃이 피는데 갑자기 쑥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의 진통을 예상을 안 했나요? 저는 존중이라는 걸 눈 씻고 쳐다봐도 볼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최종 경선 확정 후보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단일화를 피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이 단일화 꽃다발을 그냥 한덕수 때 턱 넘겨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지금 국민의힘의 이 꽃이 하나 피어야 되는데 단일화라는 꽃이 피어야 되는데 참 피기가 어렵네요. 이게 대변인이 진짜. 보셨으니까 여쭤봐야겠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일정은? 아니 꽃이 피는데 갑자기 쑥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의 진통을 예상을 안 했나요? 안 하신 것 같은데. 아유, 저희가 저기 2002년에 그때 제가 정치부에 있었어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단일화. 예, 네. 그 당시에 거의 여러 번 결렬됐어요. 그냥 파국까지 갔어요. 그때 맞아요. 정몽준 측 대변인 국민통합 21쪽에 이제 대리인이 김민석 네. 그분인데 그분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노무현은 내가 죽일 거야 네.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그랬었어요. 또 등장했네 김민석 요즘은 또 의원님. 시킨다고 하시던데. 다 기사에 나오는 겁니다. 네 맞아요. 네. 기사에 봤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결국 이제 그 문항 가지고서 이제 그 하다가 노무현 그때 후보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그 문항인데 그냥 받자 이렇게 전격적으로 하면서 주변에서 막 엄청 만류하고 막 그랬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더 드라마틱하기도 했었던 것이고 어쨌건 그 문항을 받았을 때는 정몽준 후보가 될 거라고 이제 그 세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다 했지만 열어보니까 이제 그 반대로 노무현 후보가 여론조사 앞서가지고 됐고 마지막에 결국 이제 본선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한 과정이지 세상에 누가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나섰는데 두 분 다 인생의 결단을 한 거잖아요. 또 한 분은 20일 동안 경선을 치러가지고 그 정말 악전 고투 끝에 후보가 됐는데 이게 뭐 마치 뭐 순풍에 돋단 듯이 아니면 미리 각본 짜놓은 듯이 며칠 만에 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진통은 뭐 저는 어쩔 수 없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국민들의 명령대로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럼 그 방향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김문수 후보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후보가 된 지가 이제 3일이었으니까 지금 며칠 됐어요. 이제 사흘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후보가 된 다음에는 지지율이 오를 거라 이제 기대하고 그리고 후보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그 기대가 당연히 있는데 지금 바로 하는 것은 나라도 꺼려지겠죠. 저라도. 그렇지만 당 지도부 입장은 또 다른 거죠. 당 지도부는 11일 이전에 돼야지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로드맵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선의에서 준비를 해왔다고 봐요. 당 지도부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서로 충돌하는 이제 과정인 거죠. 근데 11일까지 되는 것이 저도 이제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 11일 날까지 안 되더라도 저는 그 이후에는 될 거라고 봅니다. 안 돼? 25일 아니 11일까지는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당연히 안 된다. 그건 근데 지금 이제 허준석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지난한 과정과 정말 그 어찌 보면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선 거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시합을 나선 건데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단일화를 피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이 단일화 꽃다발을 그냥 한덕수 때 턱 넘겨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약간 국민의힘 많은 어떤 그 안에 계신 의원분들도 약간 그런 생각하신 건 아닌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턱 안기게 하려면 내가 정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내가 정말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존중이라는 걸 눈 씻고 쳐다봐도 볼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존중요. 존중. 그러니까 최종 경선 확정 후보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그 예를 들어서 정말 이렇게 꽃다발을 그냥 손에서 쥐어 뺐다시피 해서 그냥 여기 한덕수에게 주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 그냥 느낌은.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기분이 안 좋죠. 일단 기분이 정말 이렇게 우쭈쭈 해도 이걸 응해 줄까 말까 한데 솔직히 법적으로야 지금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공식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11일 날 등록하시면 그만인 거예요.
그 본인은 선거운동 하시면 돼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제 나름대로의 감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저희 당에 이제 그 이른바 뭐 친윤이라고 불리는 그 의원들 비롯해서 한덕수 그 대행이 전 대행이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일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당 지도부는 저는 꼭 그런 마음이어서 이걸 서두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느껴요. 그건 이제 제 느낌이에요, 제 감이에요. 제가 좀 가까이에서 선관위하면서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제 결과이고 이분들은 진짜 실무적으로 11일까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대로 맞추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조금 지금 말씀하신 표현으로 하면은 뭐 좀 그 조금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누가 되건 어쨌건 이제 여론조사 방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높게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그 당 지도부의 판단은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 여론조사는 뭐 소폭이라도 한덕수 대행이 더 높게 나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한덕수 대행한테 그 몰아주려나 보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 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지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조차가 이제 박탈되는 것으로 느껴지니까 맞아요. 그 부분에서 그래도 아까 유앵커 말씀하신 대로 11일까지는 혹시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저도 이제 그런 가능성은 생각을 하지만 11일까지 만약에 안 되더라도 어차피 이게 여론조사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패턴으로 간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앞서가고 그다음에 김문수, 한덕수 이분들이 따라가는데 합치고 이준석까지 합치면은 뭐 근접하거나 뭐 이런 수준이 이제 유지가 된다면요. 그러면 단일화하라는 게 이제 국민의 명령일 거잖아요. 아까 한덕수 후보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일화 안 되는 거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다 내가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변에 그 챙겨줘야 돼 오래 따라다닌 캠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결단을 할 것이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 이해가 가요. 김문수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건 저는 잘 모르겠고 김문수 후보도 이해가 가고 의원들도 이해가 가고 지도부도 이해가 가고 다 이해가 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누구가 잘못했다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좀 해줘라. 정말 제가 뭐 저 김문수 후보를 별로 지지하지도 않고 뭐 그렇지만은 보기에 너무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해가 말로. 간다니까요. 예, 다 예. 이해가 가요. 다 이해가 근데 가고. 어제 막 그렇게 의총을 뭐 소집하거나 이런 부분도 솔직히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오늘 그리고 지금 일정 뭐 무슨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스튜디오 촬영 건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좀 김문수 후보에 대한 너무 이 당에서의 어떤 지원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닌가. 오히려 마치 그냥 김문수 후보에게는 그냥 은근한 압박을 주는 건 아닌가라는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당의 어떤 지금 움직임을 보니까. 그 얘기는 그 다 보니까 입장이 다 달라요. 예, 그 얘기는 오늘 김재원 그 후보 비서실장이 네. 한 얘기잖아요. 네. 그 얘기는 또 입장이 사실관계가 좀 다른가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얘기더라고요. 그런가요? 그 네. 입장이 다 달라요. 일단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 네, 입장이고, 네. 그러니까 이양수 사무총장하고 이쪽 입장하고는 또 달라요. 달라요. 조금 입장이 달라요. 근데- 백드랍 얘기는 맞는 것 같고, 네. 백드랍 얘기는 김재원 비서실장 그 주장이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예. 스튜디오 문제는 좀 얘기가 조금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이런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언론에 나온다는 게 저는 문제예요. 마이너스죠. 너무 진짜. 마이너스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다. 단일화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지금 해도 지금 될까 말까한 판인데 굉장히 좀 이런 논의를 좀 내부적으로 좀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 옆에 계시는 메시지 관리하시는 분들도 좀 메시지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그 조계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인터뷰한 내용 정말 저는 마이너스라고 보거든요. 본인한테 안 좋아요. 본인한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초조해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초등학생이 이르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뭐 3번 얘기 드렸는데 네네네만 하고 마셨어요. 이런 메시지는 안 하셔야죠. 솔직히 메시지 관리 너무 안 되세요. 진짜 한덕수 권한대행 쪽. 그래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러면 오히려 정말
단일화 11일까지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생각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공당에 주어지는 물적, 뭐 재력적, 인적 자원들이 있는데 그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일단 등록을 한 다음에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더 그걸 돈을 쓸 수도 없고 법적으로 더 인력을 뭐 그쪽 파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외형적인 형식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11일 이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 이후에 언론 인터뷰 또 조계사 방문 그다음에 뭐 쪽방촌 방문 광주 갔다 온 거 빼놓고는 뚜렷한 메시지가 없어요. 일정도 없고 예, 좀 눈에 띌 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래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을 예고를 하고 있었잖아요. 본인들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정 또는 메시지가 빡빡하게 차여져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의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겨가지고 그걸 맞추지 못하더라도 근데 지금 보면 어떠한 일정도 5월 10일까지 뭘 하려고 했는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예, 저는 그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선거 실무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아니 도대체 일정을 최소한 이렇게 했으면 아니 5월 10일 이후로는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5월 1일부터 딱 10일까지 딱 스케줄이 나와서 그다음에 메시지 딱 나오고 해가지고 이게 착착착착 된다는 느낌을 줘야지 이 사람이 좀 준비가 됐구나 정말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를 오랫동안 했고 대통령을 할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김대중 칼럼을 보셨나요? 김대중 네, 칼럼에 보니까 역할 분담론. 역할 분담론도 있고 요 얘기가 또 맨 처음에 도입부도 좀 재밌더라고요. 한 지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다. A 씨가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 나는 이번 대선 투표장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면 차라리 투표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뭐 이런 얘기. 그런 다음에 대선 투표에서 안철수 표 빠지고 홍준표 표 빠지고 한동훈 표 빠지고 마지막 남은 두 대선 주자 한덕수와 김문수 표도 제 갈 길을 가면 남은 것은 오로지 이재명 표뿐이다. 지금 상황이 예? 이렇게 되면 진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보십시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 걱정스럽다 이거죠. 예, 걱정되죠. 저도 당연히 걱정되는데 이게 우리가 뭐 한두 번 이 선거 치러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된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 양쪽으로 결집되는 거예요. 뭐 그런 과거 대선에서는 뭐 단일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다 1대1 승부로 가잖아요. 그리고 다 총 결집하잖아요. 과거에 그 민주당 경선에서 얼마나 납부키고 싸웠고 저희 당 경선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수렴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이재명 나라가 되는 그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현실을 지금 눈앞에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 표는 빠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단일화는 결과가 아름다우면 돼. 결과가 아름다워야죠. 아름답지 않은 단일화가 한 번 있었어요. 2012년에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입니다. 그때는 사실 단일화 효과 거의 나지 않았어요. 안철수 후보가 마지못해서 유세 차에 딱 한 번 올라갔고 미국 가버렸죠. 예, 그다음 투표한 날 미국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단일화 효과가 사실 안 났어요. 아니 제가 그때 마크맨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공항까지 따라가셨나요? 저는 갔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우리가 충분히 인내할 수 있다. 그리고 인내 좀 해야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그 과정이 지나치게 이제 감정이 격화돼 가지고 네. 마지막에 결과까지 좋지 않게 되는 그것만은 이제 피해야 된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한덕수, 김문수 이 두 어른들 후보들의
그 캐릭터를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결과는 아름답게 갈 것이지만 그 과정까지는 조금 우리가 지켜보고 그게 그냥 마치 짜고 치듯이 약속대로 나듯이 그냥 무르르 가면요 그것도 사실은 좀 문제는 문제예요. 감동도 없는 거고 아 원래 저렇게 하기로 했구나 한덕수 뭐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오늘도 이제 그 중앙일보 갤럽 조사 보니까 사실 네. 두 분 사이에 큰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맞아요. 그럼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좀 그 역동성도 있고 드라마틱하고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이제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패널들은 지금 굉장히 막 흥분해 있어요. 단일화 절대 안 될 것이다. 그것 봐라. 그럴 줄 알았다. 막 아니, 이러면서 막 맞아요.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약간 채팅창 보니까 약간 오해하시는데 저는 단일화가 돼서 저는 절대 이재명 대표가 채팅방 보지 마요. 대선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민주당에 표를 절대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할 수도 있어요. 결국 저는 단일화가 될 거라 생각해요. 둘 중에 한 분으로.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가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 쪽에 있다고 한다면 본인의 할 것을 하면서 단일화는 뒤에서 따로 논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다른 일정 다 눈에 안 보이고 오로지 단일화. 김문수를 만나야 돼. 오로지 단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국민들이 네. 봤을 때 뭐야 저 사람 뭐야 단일화 해가지고 그냥 저러려고 나온 거야? 이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대통령 선거인데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온 건데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이런 그 어떤 이런 거 보여줘야 돼. 보여줄 거 보여주고 단일화는 뒤에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해서 또 욕먹을라나? 아니, 지적을 해줘야 돼요, 진짜. 근데 아니 그리고 그쪽 저는 캠프에 있는 분들한테. 예, 한덕수 전 총리 캠프도 너무 초보예요. 초보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그 김문수 캠프도 그렇고 또 뒤에 빠져 있는 캠프들도 그렇고 벌써부터 이 대선에는 관심이 없고 이 당권. 당권 맞아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선공 후사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데 이러면 안 돼요. 설령 나는 정말 망하더라도 나라는 살려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이기는 건데 저는 그런 분들이 실제 있는지 뭐 누군지는 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진짜 문제죠. 그런 세력들이 단일화의 걸림돌이 되는 거고 또 대선 준비에도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나 국민의힘 지도부나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되는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 위원장당 해산 넣을 수도 있는 당이에요. 있어요. 네,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야. 아니 요즘 하는 거 보세요. 재판 중지하겠다. 아니 진짜 위인설법도 이런 위인설법이 없는데 이걸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고등법원 지금 판사도 탄핵하겠다는 거잖아요. 15일 날 그냥 기일 더 늦추지 않으면 대선 지고 뭐 하여튼 큰 표 차이로 지든 뭐 적은 표 차이로 지든 이 대선 지면 이 당 이재명 뭐 대통령 되면 그 이 당 그냥 위원장당 뭘 어떻게 할지 몰라요. 네. 그런 다음에 뭐 다음 전당대회가 무슨 의미가 있고 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이 없어질 건데. 당이 없어지는데. 네, 저도 좀 그 다음에 전당대회가 다음번에 지방선거에 무슨 광역단체장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다음 총선에 공천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 대표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6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후로는 없는데 근데 뭐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단일 안 되면 표 안 찍으러 가. 뭐 내가 뭐 원하는 사람이 안 됐으니까 나는 뭐 투표 안 할 거야. 뭐 예?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아니 저는 좀 지금 이해가 좀 안 국민의힘에 돼. 지지하는 후보는 없어요. 제가 지지하는 후보는 없지만 그래도 투표는 하러 갑니다. 단 1번 찍으러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근데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막아야 될 대상이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제 오늘 보니까 정신 차려라. 나 그러니까 얘들하고는 너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얘들하고 안 놀아 근데. 너무 아마추어 같아. 솔직한 말로.
제가 정말 잘 모르는 저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은 너무 그러니까 차라리 김문수 후보가 조금 낫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제가 누구 편을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 캠프도 조금 재고를 해보세요. 지금 일정이나 이런 메시지를 충분히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은 일하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 거기 한덕수 전 캠프에 한덕수 캠프에는 누가 가 있는지를 일단 김기영 대변인 가 있고 아니 저번 토요일 날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 캠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들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소속으로 가시긴 좀 뭐하잖아요. 아니 근데 예.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무슨 뭐 오세훈 시장 캠프 그건 한 명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 이건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지금 서울 그 저기 뭐지 오세훈 측 측근 그룹한테 확인한 바로는 뭐 한덕수 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았다. 한 명도 안 갔어요. 한 그건 명도 안 제가 갔는데 저도 궁금해서 한번 어. 물어봤어요. 저희 소위 그 김병민 그 정무부시장 쪽 라인에 있는 분하고 저 개인적으로 친해가지고. 근데 자꾸 무슨 뭐 이상한 분들이 자꾸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명. 그러진 않았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갈 이유가 없지. 뭐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분들 중에 가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그 핵심 소위 그 오세훈 시장의 측근 그룹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측근 그룹이라 하는 분들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왜냐면 자기 아니 소속 정당이 아닌데 왜 거기 가서 도와요? 그거 하는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얘기지. 외곽 조직 중에 잘 모르는 분들은 가실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한덕수 그렇더라고요. 전 총리 쪽 캠프에서 누가 키를 잡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니 저번 토요일 날 왔는데 티저에 왔는데 제가 뉴스 7 하기 전에 이제 이것이 정치다 주말 정치다를 나갔는데 그 다음에 그 한덕수 권한대 총 후보 그 인터뷰가 잡혀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봤어요. 뭐 엄청 많으시더라고. 밖에 나가니까 바글바글해요. 그 대기실에 사람은 많은데 그때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처음 보는 분들. 다 아마추어 분들. 다 그러니까 약간 변호사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그쪽에서 온 것 같아요. 국무총리실 예전에 네. 그 스텝들 비서실장이라든지 그쪽 스텝에서 온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빨리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람도 있고 조직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런 것이 이제 국민의 힘이니까 그래서 단일화를 서두르는 거고 김문수 후보 입장은 다른 거고 김문수 후보는 이미 내가 당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그거를 서두른다는 것은 이제 불리한 거고 그러니까 그게 충돌하고 각각의 있는 거고. 유불리가 있는데 그걸 뭐 깡그리 무시하고 어느 한쪽에 너무 유리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면 진짜 승복이 안 되거든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단일화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길이긴 한데 저는 좀 국민의힘에서 좀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지혜를 어떻게 발휘해야 돼야 되는 지혜가 없어. 겪을 내가 과정은 겪어야 돼요. 겪을 과정 겪고 그래서 두 후보가 정말 대승적인 결단을 하면 11일 전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뭐 좋은 거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그렇더라도 계속 꾸준히 노력해서 그 꽃을 이제 피우도록 해야죠. 네, 제발 단일화라는 이쁜 꽃을 잘 피우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고언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 쪽 캠프 좀 일 좀 해요. 진짜 아니 열심히는 할 거야 분명히 안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제가 어찌 보면 정치 고관여층에 속하잖아요. 그래도 매일 뉴스를 보고 논평을 해야 되니까 많이 보는데 그렇게 이건 괜찮은데? 야 이런 기획 괜찮은데? 라는 게 눈에 솔직히 안 띄어요. 네, 선거라는 그건 게 너무 아쉬워. 참 저도 뭐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 하면서 선거를 많이 취재했잖아요. 네. 근데 막상 제가 주체가 돼서 해보니까 네. 정말 생초보인 거예요.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실무에서부터 그렇죠. 그나마 이제 그래도 그 지역에서 선거를 치렀었던 사람들이 좀 도와줘서 이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본인이 또 그거 아는 거하고 해본 경험이 있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큰 차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 후보가 그런 사람들 데려다 써야죠.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당에 있죠. 아니 그러니까 어디든 가서 좀 써야지. 상고처를 하든 뭐 식고처를 하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아니 다 당에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 김기영 대변인밖에 없어. 저기 있네요. 저기. 다 당에 메시지 있다니까요. 일정 관리했던 당에 사람. 있는데 탈당하고 가야 되잖아요. 이분 좀 저기 한대행님 이분 좀 어떻게 데려가서 저는 지금 좀 잘. 무소속입니다. 네? 다 당에 있다니까. 당에 있는데 어디를 가요?
참. 하여튼 그래서 오늘 또 2시에 의원총회가 네, 그렇죠. 있더라고요. 오늘 뭐 때문에 모이시는 아, 또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아니 어제 새벽까지 해놓고 어제 뭐 결론을 못 냈으니까 오늘 또 하는 거고 전국이 소집했잖아요. 아, 네. 아니 그 전국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김재원 그 비서실장이. 아니 김재원 비서실장이 화를 대신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문수 네. 후보한테 뭐 아니 왜 나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전국위원회 소집 자체를 몰랐는데 이게 짠 하고 나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전 지도부에서 그 부분은 후보랑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었었나. 그러니까 최소한 얘기는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예, 이 상의는 아니 그 알려는 드렸어야 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그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이해해 보면 이게 11일까지 만약에 단일화가 그 합의가 됐는데 전국위원회하고 전당대회를 미리 고지를 안 해가지고 못 열어. 그럼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무 준비는 실무 준비대로 또 안 할 수가 없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사전에 네. 고지만 했었어. 아, 아니면 네. 협의만 했었어도 아니 그걸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도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하셔야죠 얘기했을 텐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아는 것과 사전에 얘기를 하는 것과는 또 이 천지 차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의도가 제일 유치한 감정 싸움하는 데인 것 같아. 진짜 보면 저는 이제 지난 3당 그러니까 3지대 합당 과정과 이 깨지는 과정을 보면서 와 이렇게 유치하다고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조그마한 감정도 이게 지도자급들이 이걸 감정이 상해가지고 대화를 안 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좀 조금 잘 그러니까 해줬으면 인간 세상이 좋겠다. 다 그렇죠. 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기대를 거는 부분은 진짜 노무현 정몽준 때하고는 그 두 사람은 진짜 전혀 뭐 일면식도 없을 뿐더러 살아온 이력도 완전 다르고 지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완전 정반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 집권에 맡겠다는 목표로 또는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목표로 단일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 두 지금 우리의 후보들은 우리의 두 후보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 후보하고 그 저쪽에 있는 그분도 하여간 우리 편이잖아. 이재명 집권을 그러니까 맡겠다. 범보수 진영. 예. 그 후보들은 저는 진짜 대의를 더 앞세우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이건 내가 대통령 되겠다라고 그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이게 결국 결렬돼 가지고 두 사람이 각각 후보를 완주한다? 저는 그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초코 아빠님께서 슈퍼챗을 주시면서 30살 일살 사는 직장인입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선거 다 포기했나요? 경기도 당협위원장 분들 이렇게 가면 어차피 한 명도 당선 안 될 텐데 다 들고 일어나야 할 판에 변화해야 한다고 못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일반 직장인도 느낍니다. 그렇죠. 저 이초코 아빠님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특히나 보수 진영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어디 가서든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제발 국민의힘은 수도권 좀 신경 좀 써라. 수도권 선거를 지금 보면 거의 아예 손에서 나버린 느낌이에요. 진짜로. 거의 뭘 하려는지가 안 보이고 오히려 어떻게든 영남권에 PK, TK, 강원도 이런 데서만 공천받아가지고 나는 국회의원 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진짜 저는 우려스러워요. 특히나 저는 이제 주거지가 수원이니까 수원이 정말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남경필 지사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수원이 그래도 정치적으로 반반 정도는 됐어요. 그렇죠. 반반 정도 됐죠. 그래도 뭐 보수 후보도 되고 민주당 후보도 되고 이렇게 뭐 8달 이런데. 네, 5개 지역구인데 3개, 2개 이렇게 나눠 가졌거든요. 지금은 싹쓸이. 다 민주당이에요. 근데 이제 표 차이를 보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10% 내외에 어차피 총 결과를 보면. 근데 문제가 뭐냐? 왜 바뀌었냐?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염태영 시장, 지금 염태영 의원이죠. 그분이 수원시장 3선을 했어요. 12년 동안 하면서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수원시장 역할 하면서. 그러니까 밭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내년 지방선거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밭이 바뀌면 그 다음 국회의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밭에서 똑같은 파란색 밭에서 파란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보면 진짜 경기도 수도권 142석인가 되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 한 130석인가 되고 지금 국민의힘이 한 10석? 10석 안 된가? 7석, 7, 8석밖에 안 되거든요. 계속 앞으로 이렇게 가져갈 거냐? 그러면 과반 이상을 죽었다 깨나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진짜로.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수도권을 뭐 포기하거나 수도권을 뭐 경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노력은 했는데 지금까지 잘 안 된 거고 지금 당 지도부를 보시면요. 비대위원장 서울이에요. 지역구가. 그다음에 원내대표 사무총장은 강원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장 역시 서울이에요. 수석 대변인도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주요 요직의 당 지도부의 주요 요직의 영남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중요하고 청년들 중도를 중시해야 된다라는 것은 일치된 공감대예요. 그것은 이제 그런데 이제 다만 당의 의사결정 과정 이런 것에서 큰 일이 있을 때 아무래도 영남 의원들이 많으니까 그런 정서들이 이제 반영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이제 도외시하고 우리는 영남만 지키겠어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자, 일단은요. 이게 11일을 넘기면 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관계는 없지만 만에 하나 한덕수 전 총리로 단일화가 되면 기호 2번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네네. 그렇게 되는 거고 아, 자금도 못 쓸 걸요? 돈을 못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 후보가 지금 아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쳇말로 그냥 제가 편하게 후달리는 부분이 그 부분일 거예요. 개인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개인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아니 이게 뭐 총선도 아니고 대선인데 이 수백억 특히나 이 공적 그 선관위에서 나오는 공적 보조금만 500억이 넘어요. 한 당에. 근데 거대 정당은 그 정도가 되는데 그걸 개인이 감당한다? 어떤 진영의 후보로서 도저히 안 될 걸요 아마.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11일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럼 이게 문제인 거죠. 그냥 5월 11일 24시까지인가요? 등록이? 네. 아니요. 몇 시까지인가요? 시간도 8시. 8시. 6시인가 8시까지. 아, 저녁. 그러면 야, 시급하겠네요. 진짜 이번 주 7, 8, 9 오늘 포함해서 7, 8, 9 이 3일 그러니까 동안 데드라인이 7일이에요. 7일. 7일. 왜냐하면 안심번호까지 생각을 하면 안심번호 이미 따놨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안심번호를 따놨대요. 네, 그게 한 이틀 소요가 된대요. 안심번호 그쵸, 추출하는데. 이틀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 그건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 추출을 해놨다, 준비를 해놨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안심번호가 없어도 여론조사는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결단만 하면 되죠. RDD 뭐.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1차 경선 때 그렇게 했어요. 안심번호가 그때 딸 수가 없는 기한이 안 돼서 1차 경선은 RDD로 했었어요. 그리고 아마 안심번호는 확보된 것으로 저도 이제 알고 있고 그것은 이제 큰 문제는 아니고 11일을 만약에 안 돼서 넘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제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렵죠. 그렇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펀드를 모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차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선거 비용은 나중에 보전받게 돼 있어요. 15% 이상 득표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최소한 500억인데. 최소한 500억인데 그걸 그러니까 아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방송 들어보니까 진짜 예를 들어서 유세차 다 하나도 안 하고 옛날에 정의당 하듯이 큰 유세차 하나만 빌려가지고 전국 돌아다니겠다 이런 형식으로 하더라도 최소 10억에서 15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11을 넘어가면 사실 김문수 후보 쪽으로 조금씩 더 이제 무게 중심이 옮겨지게 되는 그러니까 것은 약간 그건 줄다리기에서 이게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밧줄을 묶어놓잖아요. 표시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쪽으로 가냐의 싸움인데 근데 일단 룰 세팅이 정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룰 세팅하는 게 제일 솔직히 그게 시간이 제일 많이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